혼숨하는 방법. 준비물: 내용물을 빼낸 인형, 쌀, 칼, 붉은 실, 큰 바늘,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신체 일부, 소금물 1컵.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시전설 혼숨. 영화나 드라마화도 되었고, 인터넷에서는 실제로 혼숨을 검증한 동영상에 괴현상이 녹화되기도 해서 수많은 영적 전설을 낳아왔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어둠 한곁에 묻힌 어느 소녀의 이야기이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 알아? 혼숨? 알지. 지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맞아, 확실히 그러네. 근데 혼숨이 왜? 해보고 싶단 말은 꺼내지도 마. 하고 싶어. 근데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응? 그럼 혼숨이 아닌 게 되잖아. 그치만 혼숨이라는 게 혼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죽임을 당하잖아. 그건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서 해보지 않을래? 그래도 혼숨이라는 게 강령술이라서 위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혼자 해도 둘이 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날 꼬시는 거야? 뭐 좋아. 그런 거 잘 믿지도 않으니까 시간이나 때우자. 혼숨을 둘이 한다라. 이름하야 둘숨. 야야, 그건 그냥 숨바꼭질이잖아. 그런 대화가 시작되고 어거지로 둘이 하는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다. 근데 언제 하지? 오늘은? 부모님 안 계시다며? 에? 우리 집에서 하자고? 좋잖아. 어차피 도시전설에 불과한 걸 뭐. 뭐 괜찮긴 하지만. 그럼 결정.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예습으로 혼숨 영화 DVD 가져오고 올게. 진짜 황당한 기집애네 이거.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목욕을 마친 후 저녁 7시부터 DVD를 보기 시작한다. 그 영화는 이미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서울 리도 없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밤 9시를 조금 지나고 있었다. 몇 시 정도부터 시작할까? 아, 시간을 안 정했구나. 그래도 한밤에 하는 게 좋겠지? 밤 12시 좀 지나서라든가. 그럼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맞춰놓는 게 좋겠지? 맞아. 준비가 문제네. 인형 속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럼 시작하자.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한다. 귀여운 곰인형의 배를 가르고 내용물을 꺼낸 후 생쌀을 단단히 채워 넣는다. 그러고 보니 몸의 일부도 같이 넣어야 하잖아. 우리들 손톱을 넣어야지. 난 벌써 넣었어. 자른 손톱을 인형 안에 넣고 그 후 붉은 실로 인형의 배를 꿰맨다. 너 재봉질 잘한다. 재능 있는데? 으이그, 됐거든? 자, 다 됐어. 소녀 특유의 귀여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이걸로 인형 준비는 끝. 다음은 이름이지? 뭐라고 부를까? 준. 좋아. 그럼 그걸로 하자. 소금물 2사람분을 준비하고 설명서대로 혼숨을 진행한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인형을 물속에 넣는다.
살짝 가라앉힌 다음 인형에다 칼을 꽂는다. 다음은 준이 술래? 그렇게 말한 후 바로 옆방에 있는 옷장 속에 몸을 숨긴다. 정적에 휩싸인 집안. 아무 소리 못 들었어? 안 들렸어. 소금물을 머금고 있어서 휴대폰에 메모장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그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다. 슬슬 끝낼까? 그러자. 옷장을 빠져나와 욕실로 향한다. 욕조에 잠겨있는 인형을 꺼내고 소금물을 뱉은 후 혼숨이 끝났다는 것을 말한다. 이럴 줄 알았어. 도시전설이라는 게 다 이렇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시선을 옆으로 향하자 조막가까지 있던 친구가 보이질 않는다. 자기의 팔뚝에 소름이 돋는 것이 보인다.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을 욕조에 던져놓고 욕실을 뛰어나온다. 야, 어디 있어? 재미없다고. 그만해. 친구는 대답이 없다. 집안의 불을 모두 켜고 찾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친구는 없었다. 어째서? 도대체 어디로? 설마 정말로? 그때 문득 벽에 걸려있는 거울에 시선이 멈춘다. 자기의 바로 뒤에 친구가 서 있는 것이다. 안도감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몸이 한번 부르르 떨리다가 돌아보면서 친구에게 화를 낸다. 어디 갔던 거야? 미안. 놀랐잖아. 미안.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 이젠 괜찮지만. 미안. 뭐라는 거야? 이젠 그만 사과해. 미안. 그때 처음으로 친구에 대해 소름이 끼치는 분위기를 느낀다. 야, 너 왜 미안. 친구는 그녀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더니 엄청난 힘으로 꺾어버린다. 하는 생생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살을 뚫고 나오는 목뼈. 눈을 마주친 채 바닥에 철푸덕 넘어진다. 그녀의 눈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안 이라고 중얼대는 친구의 즐거운 듯한 표정이었다. 소녀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음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였다. 그 후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지만 소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조사하면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알아본다. 어느 한 형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고로 처리되었고 이 이후로는 그 형사가 남긴 글을 옮긴다. 사망한 소녀 A. 이름 요코다 마나미. 나이 16세. 취미 독서, 영화 감상. 성격 내성적. 비고 왕따로 인해 등교 거부. 사건 당일 휴대전화의 메모장 욕실의 곰인형으로 추정해보건대 그녀는 도시전설로 유명한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했던 것 같다. 이하 생략. 보충 설명. 해리성 동일성 인격장애. 사건 발생 며칠 후 감식반에서 한 통의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받음. 양친이 조현병인 딸을 놔두고
원거리 지역에 가게 된 것을 걱정하여 집안에 여러 대의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하였다고 한다. 소녀가 사망할 때의 상황이 담겨 있었지만 너무나도 불가해하다. 소녀는 혼자 DVD를 보고 숨바꼭질을 준비, 실행한다. 여기까지는 해리성, 동일성, 인격장애 증상의 하나로 보이는 장면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 사과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목을 꺾고 사망에 이른다. 소녀의 완력으로 자신의 목을 주저하지 않고 꺾을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비과학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 나 스스로도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담당하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서를 꾸며야만 한다. 하지만 뭐라고 작성해야 좋을 것인가? 지금 일본에, 아니 전 세계에 귀신을 처벌하는 법률 같은 것은 없다. 이 테이프를 말소하고 불의의 사고로 보고서를 쓸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나는 독자적으로 혼자 하는 숨바꼭질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일반적인 도시전설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느낌이 든다.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지금까지의 미해결 사건이나 불가사의한 사고사에 관한 사건 자료도 조사했다. 그리고 과연 그랬던 것인가 하고 납득이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형사를 그만둔다. 사표와 함께 이 문서를 제출할 것이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에 관한 자료는 이대로 처분해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어둠에 숨은 진실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지금처럼 말이다. 결국 소녀는 귀신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소녀 안에 다른 인격자인 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인가? 아니면 자살에 불과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한 미안이란 말의 속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것은 미궁 속에 있다. 그저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을 담을 물건을 준비한 인형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글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의 사무용 노트북 전원을 끈다.